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죠. 아마 내일 바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싱쿵싱쿵할 뉴스이긴 한데, 유럽이 얼마 전에 선언을 했어요. 뭘 선언을 했냐? 반도체 쟁탈 세계대전? 반도체 쟁탈에 뛰어들겠다.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 지금까지는 뭐 한국이 만들거나 일본이 만들거나 미국이 만든 걸 갖다 썼는데 대만에서 만들어 오거나 이제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다음에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67조 원짜리 제조 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돌려서 67조 뭔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반도체를 만들 제조 기술을 더 이상 없잖아요. 잘 없거든. 여기는 제조 기술이 아예 경쟁할 그 삼성이나 TSMC 경쟁할 데가 없으니까 뭐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반도체를 자립을 해야겠다. 니네들한테 맡겼더니 잘 안 되겠다. 반도체 자립.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하겠다. 배터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은 제조는 아시아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끊고 스스로 개발 생산 기능을 모두 다 갖춰야겠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아니어도 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배경은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거든요. 여기가 쇼티지가 났어. 예를 들면 100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80만 대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반도체 없이 만들 수 없잖아. 뭐 하나 빼고 갈 수 없잖아요. 자동차가 바퀴 하나 없으니까 3개로 갑시다. 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부품이 없으면 못 만드는데, 지금 이쪽에 반도체가 품귀예요. 얼마나 품귀냐? 완성차 업체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못 만들어서.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 지금까지는 주로 대만이나 독일에서는 스스로 만드니까 대만에서 파운드리를 생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꽉 찼어. 조금 이따 나오지만 주문하면 1년 걸린대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주문하면은 1년 걸린다. 만약 이런 식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계속되면은 올해에만 매출 손실이 67조. 전체 자동차 업체 규모로 따지면 67조가 날 수 있고, 게다가 이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규모가 되게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 1위 업체가 매출이 10조 원이야. 삼성전자 매출이 240조니까 삼성전자의 4%밖에 안 돼요. 시장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없어. 자기들의 물건을 뭐 삼성전자, TSMC한테 먼저 파운드리 맡기면서 우리 거 먼저 만들어줘 이렇게 하기 힘들죠. 파워도 없고, 게다가 요즘에 반도체 수요가 미쳤거든요. 일단 5G 시대라 그래서 5G 스마트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는데 5G 스마트폰은 일단 반도체 개수가 4G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들어가요. 게다가 요즘에 다 집에 있잖아. 경기회복이라고. 가전제품, 뭐 컴퓨터 잘 팔리고 TV 잘 팔리고 가전제품이 잘 팔리면서 여기도 늘어나. 또 요즘에 뭐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반도체 덩어리예요. 좀 더 나오겠지만 하나 만드는데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게 들어가. 2,000개 넘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또 사물 인터넷 그래서 뭐에 센서 붙이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는데 문제는 공급이 잘 안 돼. 왜냐? 이 공급하려는 반도체 만드는 제조 기술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 옛날에는 뭐 그래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었다면 뭐 20나노, 30나노 할 때는 뭐 지금 뭐 10나노, 심지어 7나노, 이제는 5나노, 4나노도 아니고 2나노 얘기 나오던데? 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10나노, 7나노 아래 내려갈 때 예전에 나왔지만은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데 요 EUV 장비라고 요거 만드는 회사가 3개 하나예요. 네덜란드의 ASML 예전에 한번 나왔죠. 이 연간 생산량이 40대야. 이 기계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생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장도 못 늘리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내거 제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주문을 넣으면은 대기가 1년. 대기가 1년. 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핸드폰도 라인을 멈추게 생겼어요. 못 만든다는 거죠. 쇼티지, 공급 부족이 지금 너무 만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부터 공장을 짓는다고, 야 이게 공장 짓는다고 올해 지으면은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뭐 올해 공급 늘리겠다 그러면 다음 달에 나오지 않잖아. 똑같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지금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반도체 가격을 20% 올리겠다.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받아 쓰는 데들은 지금 야 그거 가격 왜 올리냐, 뭐가 올랐다고 그랬더니 우리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 만들어주는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 1년이 밀렸잖아요. 1년 이상 걸리거든?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 그럼 그러겠지. 아, 지금 저긴 5불인데 6불 주면 네 거 해줄게. 야, 6불. 야. 6불 주면은 가능합니다. 6불 주면. 아, 가능한 건 1년 뒤에. 아, 5불이면은 2년. 야, 5불이면 2년이지. 야, 5불이면은 2023년에 뵙고, 6불이면 2022년에 뵙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요. 만들어주는데. 그게 반도체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고.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15%. 자동차 반도체 가격을 최대 15% 전격 인상을 1월 26일 날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도 올리겠죠. 이제 만들어주는 걸.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 들어가 있고, 또 이런 대형 업체들이 올리니까 후공정하는 업체들, 패키징하는 것 같은데 후공정하는 업체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앞에서 올려주면은 뒷집도 올리는 거죠. 쓱쓱 앞에서 큰 분이 한번 가주면은 뒷집도 같이 가는 거니까 앞에 20% 올리면은 야 우리도 조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한마디로 파운드리 업체는 지금 대호황이죠. 1년치 받은 것도 모자라서 가격까지 P와 Q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게다가 여기에는 경쟁자도 없어요. 아 이거 누가 경쟁할 거야?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거기 뭐 7나노 5나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경쟁 하나 하려고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하면서 지금 수십조 쏟아부었다가 소식이 없죠.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한 5년 된 것 같은데 수십조를 넣는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잘 없으니까 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워낙에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상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반기까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지금 유럽도 당연히 난리가 난 거고,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차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얘기했어요. 행정명령 아마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마디로 대통령령으로 뭔가 나오겠죠.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거예요.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공장에다가 여기서 자동차 반도체를 몇 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라는 명령을 미국 정부가 내리겠죠. 싫은데요? 지금 5달러인데 6달러 주문할게요. 이런 소리 했다간 공장이 없어질 수 있죠. 1년만 기다리세요. 이랬다가는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어. 공장이 허가가 취소가 되고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수년간 반도체 공급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는 뭔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부에 만들다던가 새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가꿀 수 있게 포괄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TSMC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불리한 걸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자 일단 뭐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렇게 공급 쇼티지가 나고 대통령까지 대통령령으로 지금 뭘 하겠다라 그러니까 일단 오릅니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기업들이 일단 오르고 보는 거죠. 좋구나. 하여튼 알파를 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인센티브로 일단 오르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잘 모르겠지만 미국 기업들은 뭐 저렇게 부족하다 그러고 정부까지 나서서 뭔가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니에요. 공장을 더 지으면은 깎아준다든지, 뭐 미국 내 생산하면은 세금을 줄인다, 하여튼 뭐가 됐던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일단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호재죠. 호재긴 한데 문제는 좀 등이 싸죠.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 내에 뭐 공급망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좋긴 좋은데, 자국 우선 이런 걸로 가면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공장에서 만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웃으면서도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고, 게다가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큰 기업을 M&A 하겠다라 그랬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팔까? 누가 팔까? 지금 사겠다는 데가 NXP, 뭐 예를 들면 ST마이크로, 인피니아 이런 데였거든요. 이게 다 뭐였냐면은 차반도체 1위, 2위, 3위 업체들이에요. 옛날부터 한 2, 3년 전부터 M&A 대상으로 나왔던 업체들인데 지금 이거를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산다 그랬다가 유럽 업체들이거든요. EU에서 이걸 통과를 시킬까? 지금 반도체 자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차반도체 대장주들을 지금 팔까? 이걸 만약에 살려면은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돈을 엄청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내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주지 않으면은 과거처럼 돈만 있다고 쉽게 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보면 또 약간 싸늘하게 볼 수 있는 게 1980년대에 컴퓨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때 1차 세계 반도체 전쟁이 펼쳐집니다. 치킨 게임 말고. 어떤 전쟁이 펼쳐지냐면은 PC 시장이 확대되고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반도체 시장의 지배자는 누구였냐면 일본이었어요. 보시면 일본 최하위 반도체 업체에도 미국 반도체는 뒤져 있었다. 그때 당시 최고가 인텔이 아니었어요. 기술은 인텔일 수 있어도 가격이 안 됐어요.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쭉쭉 밀렸어요. 얼마나 밀렸냐? 그때 당시에 세계의 반도체 기업 순위를 보면 일본, 미국, 일본이 10개 중에서 6개 들어갔잖아요. 일본이 워낙에 가격에서도 우위가 있었고 기술도 분량이 잘 안 나잖아. 저기는 장인정신 하면서. 저렇게 되니까 근데 PC 시대가 왔어. 이게 커질 것 같아. 이거 뭐 미쳐 돌아갈 것 같잖아요. 앞으로 반도체 쓰임이라는 게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냐? 미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박살을 냅니다. 통상법 301조 많이 들어봤죠. 슈퍼 뭐 있죠? 슈퍼 301조인가? 그거하고 반덤핑, 니네 가격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포문을 열어요. 이게 싸움이 될 리가 없죠. 한쪽은 기업이고 한쪽은 나라잖아. 근데 결국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정해줘요. 몇 %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전자산업협회는 항서를 썼는데 이건 항서가 아니라 뭐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게 굉장히 큰 이유가 돼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몰락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던 한국이 후루룩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감사합니다. 저게 굉장히 힘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은 인텔이 메모리에 손 떼죠. 메모리 말고 야 지금은 컴퓨터 시대잖아요. 더 짭짤한 게 있다. 일로 가죠. 일로 가면서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떼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을 떼니까 어이씨구 하고 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아주 감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 1차 반도체 컴퓨터 시장이 갖고 왔던 변화가 반도체 CPU 헤드를 머리를 미국으로 가고 나머지를 우리나라가 들고 간 이런 일이 펼쳐졌고, 2차는 당연히 2010년대 한번 더 옵니다. 치킨 게임 말고, 치킨 게임은 이제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는 컴퓨터 CPU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에 또 들어가는 CPU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 결과 두뇌를 갖고 있던 인텔 시대학하고 ARM이나 애플이나 퀄컴 같은 데가 헤드를 갖고 가죠. 스마트폰에 두뇌를 갖고 갑니다. 인텔은 또 다른 영역인 서버로 가서 여기와 서버하고 CPU에서 그래도 강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게 파운드리, TSMC가 위탁 생산 같은 게 잘하니까 메모리는 여전히 삼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을 하고 위치를 조금씩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3차 반도체 전쟁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나면서 5G, 전기차,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AI,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제조 기술이 복잡해져.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요런 어떤 구성이 바뀔 것 같잖아요. 누가 대장이 되고 누가 아래로 바뀔 것 같으니까 또다시 과거에 같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핫하게 느끼는 전기차, 가솔린 자동차보다 약 2배 많은 반도체를 사용한다? 이거는 전기차 일대기고,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가면 기존 차량보다 10배. 하나 만드는데 반도체가 2,000개가 들어간다. 만약에 진짜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반도체 수요는 미쳐 돌아간다는 거죠.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한 대당 2,000개라 그러니까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시대라는 게, 게다가 자율주행만 그러냐, 요즘에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잖아. 인터넷 오브 싱스, 모든 것의 인터넷. 모든 것의 인터넷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곳의 반도체잖아. 모든 것의 반도체. 가뜩이나 공급 모자른데 1년에 그 반도체 만드는 기계가 40대 나와요. 40대 나오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설계와 생산이 분리된 것까지 지난번에 봤는데, 설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못 따라오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자립, 반도체 공장, 반도체 공급에 대한 어떤 그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게 유럽과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 우리를 완전히 배척하냐, 그건 아니죠. 삼성전자 와서 해라 라고밖에 못하는 게 다른 회사 못하잖아. 삼성전자, TSMC 말고는 기술이 없으니까 일단 유치를 해놓고 뭐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게 만들던지, 뭐 자기들도 뭐 기술을 개발하는지 뭐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반도체 업계 설비 투자는 작년에도 미쳤는데 올해는 28%, 사상 최대치에서 28%가 더 늘어날 걸로. 돈을 넣어야죠. 공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공장 만드느라 정신 없으니까. 공장 만들고 투자하는데 정신이 없고, 반도체 인재는 지금 여러분이 만약 반도체 학과면은 난리 났을 때입니다. 경력직 뭐 대거 뽑는다,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TSMC에서도 지금 뭐 전 세계 동시 채용을 하고 있고, 사람 모자란다고 난리치고, 게다가 저렇게 나라 단위,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지역과 나라 단위로 이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뉴스 나오죠. 대만 TSMC가 일본과 손을 잡았다. 일본에다가 반도체 R&D 리서치하는 거점을 설립하겠다. 한 2천억 정도 넣어서 거점을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냥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와닿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닿냐, 이게 저렇게 지역으로 가는데 미국과 일본은 죽고 못 사는 관계거든요. 요 둘이 연합을 했는데 생산을 TSMC로 붙었다. 한마디로 미일 연합과 대만이 손을 잡았다. 나라와 지역 단위로 생각하는 거죠. 반중 연합까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대만인데, 대만 기업이 반중 가면은 중국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하여튼 뭐 반중 연합, 이건 뭐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쪽이 아니라 이 미국, 일본 쪽에 어떤 공급 라인을 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굉장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미일 대만 연합 이런 걸 꿈꾸겠죠. 미국과 일본이라는 가장 거대한 시장에서 자기들이 생산을 맡아주는 이런 연합을 꿈꾼다는 거고, TSMC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30조 투자를 발표했죠.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30조면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9조 원 투자했어요. TSMC는 30조, 3배죠. 물 들어올 때 화끈하게 되겠다는 거죠. 지금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공장 필요하다, 생산 라인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서 러브콜이니까 30조를 투자해서 필요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물론 삼성도 그래서 저런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뭐 오스틴 공장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례적인 M&A를 116조를 들고 있어서 반도체 기업을 산다 그랬는데, 야 이거 살 수 있을까? 야 이거 사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그 정부의 그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됐다가 미국이 공급망 재편, 뭐 자기 산업 재편하면서 일본이 한 방에 날라갔거든요. 개겼다가 슈퍼 301조라든지 뭐 이런 역사적 사건 앞에서 기업은 사실 무력하죠. 나라가 움직이는 역사적 사건, 정치가 움직이는 사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로 등장을 했으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언가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자기만의 그거를 가지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각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래서 월요일날 아마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움직임이 생각이 되고, 또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삼성전자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동학개미들이 몇 명이냐?
214만 명이랍니다. 소액주주가. 야, 이게 우리의 친구는 200만 명이죠. 야,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20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들고 있는 분이 214만 명. 야, 이거 주주총회 그거 발송하다가 죽겠는데? 214만 개 발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매일. 이거 종이 오는 거 214만 개를 발송해야 될 건데,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하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예전엔 유머처럼 작년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도 많이 살 때 이거 있었잖아요. 광화문에 모두 모여서 삼전 주주총회 할 때 주총을 우리 그 형님이 나와서 이 주총을 이렇게 시작한다. 주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시작하고 한 명씩 나와서 이 주총하는, 야, 이거를 꿈꿨는데, 아, 이거 이런 데서 주총하는 거,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모여서 200만이면 할 수 있죠. 10명 중에 한 분만 오셔도 20만이야. 광화문을 가득 채운 다음에 여기서 주총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미드 하면서 미드 사장님 나오고, 저기 뭐 탑 그러면 탑 사장님 나와서 우리 앞으로 뭐 잘 싸울 거고, 뭐 미국과 일본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서 뭐 이걸 픽하고 이걸 막고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아, 안타깝게 그 비대면으로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그 코로나가 지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그 보여야 되잖아. 야, 이런 데면은 주총꾼은 무슨 주총꾼이야, 손들어도 못 볼 것 같은데? 이 있습니다 그럼 보이겠어? 이 있습니다 그러면 깔릴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 조용히 빨리 가야 돼. 이런 시절이 오고 있다.